이번에 보여드릴 Y버스트는 사동왕 중의 하나로 사동 제국의 간부 샤먼이 탑승하는 로봇입니다. 이 사동왕은 마동왕처럼 페이스 모드와 배틀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트 모드까지 존재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특징들은 프라모델 리뷰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데로이드 Y버스트는 프라모델로 따지자면 타카라 고전 프라모델을 제외하고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 모드를 보시면 정말 적의 대장이 풍기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럼 페이스 모드에서 로봇 형태인 배틀 모드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직관적인 변형으로 변신 방법이 어렵지 않으나 페이스 모드의 얼굴의 사출이 약간 불편하네요. 하지만 너무 애정이 과하면 안 됐던 것일까요? 만들어본 프라모델 중에 SMP 슈미프의 조립 악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파손의 위험성을 항상 느꼈었는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던 Y버스트의 날개가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날개를 지지하는 연결 부품까지도 그냥 전부 다 부서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위해 황동선을 박아 다시 포즈를 취해보았습니다. 모데로이드 Y버스트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그랑조보다 훨씬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몸통, 팔, 다리, 어깨 등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견고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핸즈 파츠의 경우 손가락 파츠부터 주문 파츠까지 기존의 그랑조 프라들과 동일한 6가지가 들어있네요. 다양한 장면에 손가락 파츠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 또한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로 변형 역시 직관적인데 다리 부분이 용이 되는 컨셉인 것 치고 조화롭습니다. 건담 에피온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 아무래도 쌍두룡의 발을 만들어준다는 점, 와이버스트의 다리가 쌍두룡의 헤드로 완벽하게 변형된다는 점 때문일까요? 다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보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 과정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부서져 버린 날개가 안타깝네요. 나름 견고함을 높이 평가한 모데로이드 제품이었는데 최초로 와이버스트가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 옛날 정발이 되지 않았던 와이버스트를 살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오르면서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와이버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나 영상 촬영이나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4,000원의 합의장은 외형도 그렇고 악역의 이미지라 그런지 8살에서 10살의 초등학생들에게 비인기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외형보다 변신 합체 기능이 우선이었던 저는 하위장이 그 어떤 그랑조 로봇들보다 멋졌죠. 기존의 마동신들은 페이스 모드와 배틀 모드로 두 가지 상태밖에 없었지만 악역 캐릭터들은 비스트 모드까지 플러스되는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사동왕 중에 정발이 유일하게 된 것은 와이버스트와 히드럼이 아닌 하비장밖에 없었기에 이러한 다양한 재미를 느껴볼 기회 자체가 악역 캐릭터로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동왕은 닥터 바이블이 3대 마동왕을 분석해 만들어낸 메카로 대응하는 각각의 기체들은 마동왕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비장은 사동제국의 간부 나브가 탑승하는 사동왕으로 국내 이름으로 피닉스라고 불리는 윈저트를 분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랑조를 보면 애니메이션 통틀어 보통 악역 중에 샤먼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와이버스트 또한 그랬던 것 같은데 마동왕 기체의 능력을 따지게 되면 합의장은 최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윈저트의 슈트룸 카이저나 그랑조의 LD 카이저를 맞고도 버텨내기 때문이죠. 이는 외형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사동제국의 간부 중에 하나인 나부의 기량이 뛰어나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페이스 모드는 3단 변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모습이긴 한데요. 약간 이마의 형태나 갈퀴 모양이 인디언 장식이 생각나게 합니다. 페이스 모드의 뒷모습은 뒤로 올라간 합의장의 하체가 보이는데 변신 기믹으로 인해 굉장히 두껍지요. 로봇 모드의 변신은 어느 그랑조프라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팔등 장갑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디테일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차곡차곡 접히고 열리는 구조라 주먹을 가릴 수도 있고 내부에는 비스트 모드의 발톱이 수납되어 있어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 비약적으로 가동이 많은 것 같아 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타카라 손오공제 4,000원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가격은 14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말이죠. 페이스 모드에서 정말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로봇 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것 같은 디테일 덕분에 새의 머리가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랑조 프라모델의 가동률은 대체로 거의 동일한데 3단 변신을 할 수 있는 마동왕들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추가 가동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과 어깨 사이의 관절 부분에서 하얗게 떠버려서 파손이 걱정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반다이 슈미프처럼 뻑뻑해서 파손이 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잘 움직이는 부분인데도 파손이 일어날 것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양손을 모은 주문용 핸즈 하나, 편손 2개, 무기 잡은 손 2개 등 모든 그랑조 프라들의 공통인 손들이 들어있군요. 무기는 초대형 부메랑인 레이저 슈가르치입니다. 윈저트가 화살을 발사하니 똑같이는 못해도 원거리 공격용으로 부메랑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사동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3단 변신 때문이죠. 3단 변신의 마지막인 비스트 모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인 하피를 이름의 어원으로 따왔는데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게 비스트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하피는 맹금류 몸통과 여성의 얼굴을 가진 괴물인데 하비장의 비스트 모드는 이 괴물새의 하체가 하피와 유사합니다. 새로만 변형을 해도 그러려니 할 텐데 새의 하복부에 얼굴이 있으니 더 이 키트의 특징이 두드러지네요. Y버스트와 유사하게 로봇 모드의 팔이 비스트 모드의 다리가 되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의 괴조의 목 부분은 6개의 관절로 정말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설명서에는 5개만 그려져 있던데 이게 오류인 건지. 완전 변형 프라모델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이 하비장이 그랑조 프라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동신의 마지막인 히드럼입니다. 히드럼은 사동 제국의 간부 에느마가 탑승하는 사동왕으로 아쿠아비트를 분석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히드럼보다 에느마의 모습 때문에 그랑조의 악역 중 기다리던 캐릭터이긴 했네요. 사춘기 소년에게는 강렬했던 이미지라서. 히드럼은 이름의 모티브가 신화 속의 히드라로 예측이 되지만 전혀 다른 사족 보행의 머리가 4개 달린 괴물이 비스트 모드입니다. 페이스 모드는 물의 신 같은 느낌이 나고 배틀 모드는 이너 또는 일본의 이야기 속 괴물인 캇파 같은 이미지입니다. 페이스 모드에서는 큰 물갈퀴 장식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록색을 띠는데 프라모델 사출색이나 캐릭터 이미지로 정감이 안 가는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질감이 없네요. 배틀 모드의 변신은 어렵진 않지만 주황색 물갈퀴 장식이 거슬리기는 합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슬라이드 기믹이 들어있는 머리, 사출 부분이 생각보다 빽빽하여 머리가 빠지기도 하네요. 배틀 모드의 히드럼을 만져보니 Y버스트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가동률은 인체 비율을 생각하면 잘 움직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역시나 물갈퀴 장식이 크고 날카롭기도 하여 거슬리네요.
프로포션용 손 파츠는 9개로 사동왕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일반 주먹으로도 삼지창을 쥐고 자유롭게 액션 포즈도 가능하네요. 비스트 모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종족의 드라곤을 생각하면서 변형하면 됩니다. 직관적이라서 쉬운 변신 방법이네요. 페이스 모드로 재변형을 해보면 역시나 물의 신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 부품을 이용해서 페이스 모드의 베이스에 장착하여 지지할 수도 있고요. 히드런 프라모델을 만져보지만 탑승자인 에르마가 더 캐릭터성이 생각나는 리뷰였습니다. 사동왕의 모든 리뷰를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